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130쪽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가 있죠. 자, 명예, 신용, 업무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명예, 신용, 업무에 관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명예훼손죄. 그리고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말고 명예훼손죄, 자, 업무방해죄 또 뭐가 하나 있냐면 경매입찰방해죄도 하나 있어요. 경매입찰방해죄. 그래서 우리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뭡니까?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 퍼스널리티죠. 사람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이거든요. 이게 이제 명예지요, 명예. 신용은 뭘까요? 사람의 돈 갚을 능력, 지불 능력에 대한 경제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업무방해죄는 업무, 영업이 영업, 보호법익, 업무가 보호할 보호법익입니다. 보호법익. 그리고 경매입찰방해죄는 경매입찰의 공정성, 경매라든지 입찰의 공정한 공정. 즉 짜고 한 걸 뭐라고 합니까? 담합행위죠. 담합행위.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담합행위 짜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뉴스에 보다가 SK, LG 폰 담합한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처벌하는 거 경매입찰 방해죄가 되겠죠. 그러면 이들 범죄들은 전부 다 명예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업무에 관한 죄인데 전부 다 보호법 보정들은 추상적 의무입니다. 추상적 의무. 꼭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명예, 신용,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할 위험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명예훼손했어요. 내가 신용훼손했어요. 내가 업무방해했는데 실제 명예, 신용,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어도 위험만 있으면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범죄들은 공통적으로 예비 업무 없어요. 예비 업무 미수 없어요. 미수 없네. 미수 없어요. 오직 기수만 처벌합니다. 기수. 방금 봤던 강간죄는 미수 있었잖아요. 이건 기수만 처벌, 미수 없어요. 특히 우리 명예훼손죄에서 곧 배우겠지만 우리가 친모비 사업 있죠. 친모비 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반설벌죄, 반폭협, 명출명, 외폭, 외구, 과상이었죠. 외폭, 외구, 과상.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자, 친고죄, 모욕죄지요.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죠. 그다음에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의 명예죄, 이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업무방해죄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례.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별표 3개. 박스로 나와요. 박스로.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업무방해죄. 그리고 명예훼손죄 있잖아요. 명예훼손죄. 자, 우리 명예훼손죄도 나올 게 있지요. 별표 2개. 그리고 경매입찰 방해죄는 가끔씩 한번 나와요. 가끔씩. 뭐 큰 문제 없어요. 판례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례 어렵습니다. 박스로 나옵니다. 어렵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논점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우리 하나씩 봐야겠죠. 제일 처음에 명예훼손죄, 두 번째 신용훼손죄, 그다음에 또는 경매입찰 방해죄.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업무방해죄를 제일 나중에 우리가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130쪽에 우리 명예훼손죄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검토하지요.
요즘에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명예훼손했다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로만 명예훼손 할 게 아니라 과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어떤 유인가 이걸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볼까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자, 항상 범인 누굽니까? A란 말이에요. A죠. A가 B, 남을 명예훼손해야 됩니다. 남을, 타인. 어떻게? 고의로 해야 됩니다. 고의로. 만약에 내가 실수로 과실로 명예훼손했다. 과실 명예훼손 없습니다. 고의로 해야 돼요. 어떻게? 공연히 해야 됩니다. 공연히. 이 공연이란 건 뭘까? 자, 공연성이라고 하는데 뜻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불특정 일반 사람들이죠. 또는 영어로 또는 오와 다수인 일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은밀히 하는 거, 은밀하게 하는 거, 은밀히 하는 거 이거 안 되겠죠? 은밀하게 안 되겠죠? 기대말로 기에 소속이 넣어 기대말, 기대말 이거 안 되죠? 은밀하게 하는 거. 공연히 우리 다 들 정도로. 공연히 우리 307조, 자 307조 1항은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이죠. 진실사실적시. 307조 2항은 허위사실적시. 진실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이고 허위도 해요. 허위면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 타인, 비타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명예.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꼭 현실적으로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할 위험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자, A가 목욕탕에서 CDF가 있는 목욕탕에서 큰 소리로 B가 도둑놈이다. 내가 도둑하는 장소를 똑똑히 봤다. 이렇게 큰 소리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욕하고 있는 CD는 목욕에 열중한 나머지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로 B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실제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추상적 위험범위니까 위험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벌써 나는 명예훼손죄 기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명예는 명예의 향의 주체가 있어요. 누가 명예를 누릴 수 있는가? 만약에 자연인, 사람, 자연인 이상, 어린아이, 유아, 전과자도 됩니다. 전과자, 유아, 전과자 됩니다. 법인도 돼, 법인. 삼성전자, LG전자 됩니다. 문제는 법인, 조직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있어요.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 예를 들면 교회, 사찰, 절, 종친회, 향후회, 노조, 정당 다 됩니다. 알겠죠? 종친회, 향후회, 노조, 정당, 병원, 또 교회, 사찰, 채시문중, 종중 다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목단체, 친목단체는 명예를 향유할 수 없어요. 친목단체는 안 됩니다. 등산에, 테니스에, 낚시에 안 됩니다. 등산에, 테니스에, 낚시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 가족, 너희 집안은 바람난 가족이다. 또는 범죄단체 안 됩니다. 칠성파, 지존파 안 됩니다. 그러나 가족 안 되지만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은 될 수 있어요. 개개인은. 문제는 자 집합명칭입니다. 집합명칭. 충청도 사람들, 서울 시민은 도둑놈들이다. 교수들은 쓰레기다. 기자들도 기레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들. 이 집합명칭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안 되지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어요. 특정. 이럴 때는 된단 말이에요. 특정할 수 있어요. 특정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서울법대 교수들, 또는 남대문 경찰서 형사들, 경기여상 정교조 319 교사에 이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교과서 몇 쪽 볼까요? 교과서 131쪽 봐요. 교과서 131쪽. 가로 2번 명예의 주체가 있죠. 가로 2번
1번 자연인 된다고 그랬죠. 법인도 된다고 그랬죠. 집합명칭 있죠. 집합명칭. 자, 그래서 집합명칭은 자 원래는 안 되지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보면 교과서 133쪽 볼까요? 교과서 133쪽. 거기 보면 자 제일 밑에 줄 봐요. 133쪽 제일 밑에 줄 집합명칭이라고 있죠. 집합명칭이 있어가지고 다음 페이지 봐요. 교과서 134쪽 봐요. 자 핵심표를 볼까요? 당의 표현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줄침 부분 당의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켜 명백할 때 이럴 때는 된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서울법대 교수들, 남대문 경찰서 형사들 됐죠.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가장 명예훼손죄 가장 기본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단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죄, 단순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307조 1항이죠. 307조 1항이야. 단순 명예훼손죄. 이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이거든요. 사자 명예훼손죄. 308조. 자, 교과서 몇 쪽 볼까요? 사자 명예훼손죄. 이것들은 간략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바로 확인해 봅시다.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교과서 몇 쪽? 141쪽. 교과서 141쪽 넘어가겠네. 143쪽 그렇죠. 3쪽 나와 있네. 교과서 143쪽. 거기 보면 자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죠. 볼까요? 308조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하여 사자 명예훼손 나와 있죠. 그래서 허위 사실 주봐. 허위 사실. 우리가 명예훼손죄는 다 되잖아요. 진실 허위 다 되잖아요. 그러나 사자 명예훼손은 뭐만 됩니까? 허위만 된단 말이에요. 진실한 거 안 돼요. 허위만 돼요. 내가 진실한 사실을 해서 죽은 이병철에 대해서 명예훼손했다. 안 됩니다. 이거 허위만 돼요. 안 그러면 역사가들 역사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서 143쪽 144쪽 자 핵심 판례 봐요. 144쪽 핵심 판례. 피고인 A는 B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 B는 죽은 것이 아니라 B 때문에 도망다니는 죽은 척하는 나쁜 놈. 이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자 역사 드라마 1945년 서울이라는 드라마이죠. 여기서 이승만이가 친일파를 등에 업고 정권을 갖다가 잡았다. 진실이거든요. 허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5년 서울 드라마 사자 명예훼손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있잖아요. 거기 적어놓을까요? 조현오 청장 사건. 조현오 서울청장이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비자금, 차명계좌, 통장이 발견돼서 자살했다. 이런 사실을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거 거짓이었어요. 허위였어요. 그래서 이거 허위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현오 청장 사건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자 명예훼손죄고 우리 드라마 1940 서울 X. 그리고 조현오 청장 O. 됐죠? 다음에 세 번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어요. 나중에 따라봐야 돼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우리 309조.
그리고 네 번째가 311조 모욕죄가 있어요. 욕하는 거. 모욕죄. 그래서 우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너가 여차여차해서 나쁜 놈이다. 명예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러이러해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욕죄는 그게 아닙니다. 모욕죄는 그냥 추상적인 경멸의 표시란 말이에요. 경멸의 표시. 그냥 나쁜 놈, 그냥 도둑놈. 추상적인 경멸의 표시예요. 경멸의.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네가 이러이러해서 나쁜 놈이다. 하지만 모욕죄는 그냥 나쁜 놈, 도둑놈이 끝난다. 그래서 명예죄는 사자 면죄 있죠. 사자. 그러나 모욕죄는 죽은 사람 욕하는 거 없어요. 아까 봤지만 명예훼손은 반은 살벌죄고 모욕죄는 친고죄였죠. 친고죄.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자 볼까요 한번. 우리 모욕죄 한번 봅시다. 모욕죄. 자 교과서 몇 쪽을 보자 그러면 교과서 147쪽 가요. 교과서 147쪽. 거기 제311조 모욕죄가 있죠. 거기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아까 우리 사실 없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욕하는 거죠. 아까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그런데 모욕죄는 그냥 욕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여차여차해서 나쁜 놈이다면 명예훼손죄, 그냥 나쁜 놈 죽일 놈 하면 모욕죄란 말이에요. 이건 직접 우리가 판례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40쪽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1번 봐요. 줄침부분. 추상적인 겸을 표시 모욕입니다. 그 2번 강용석 국회의원이 그 아나운서가 될 희망자들 학생들과 하는 데서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느냐. 성신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모욕죄가 되려면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에 대한 목이 될 수 있다. 아나운서 단체가 많죠. KBS, MBC, SBS, 또 뭐 우리 어디 종편 같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특정이 안 돼. 그래서 따라서 희석된 거, 희석. 자, 희석된 거죠.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모욕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봐봐요. X 표시봐요. 피고인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서 개별 구성원의 피해에 대해서 일어선 비난 정도가 희석돼요. 그 희석된 내용 봐요. 희석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용석 사건, 즉 아나운서, 이것은 모욕죄가 안 된다. 넘겨볼까요? 자, 교과서 148쪽 봐요. 모욕죄는 도대체 어떤 건가? 그 핵심 판례 1번 봐요. 그 따옴표만 봐요. 따옴표.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런 모욕이란 말이에요. 욕하는 거 바로.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 이렇게 모욕죄란 말이에요. 그 2번 같은 거 봐요. 줄침 부분.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다. 골프 시설 사장이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이 모욕죄. 이건 모욕죄 안 돼요. 1번은 오지만 2번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골프랑 캐디들이 있잖아요. 골프 시설 사장에 대해서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모욕죄를 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하죠.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안 되는 거죠.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침 부분.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방성시설 중에서 임차인 대표의 전임 회장 표면서 전 회장이 주택공사의 일방적 견해 논란하고 있다. 주택공사의 일방적 견해 논란하고 있다. 이것도 모욕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4번은 되겠죠.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갑이 게시한 것을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포온 뒤 갑을 지칭하면서 욕한 거예요. 이건 이제 모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남이 갑이 게시한 걸 갖다가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포온되면 마치 자기가 갑인 양 행세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욕이 돼요. 그리고 5번. 자, 5번. 자, 5번은 중복이 돼버렸네. 5번은 중복이 돼버렸네. 6번 같은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6번도 A 등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라는 토론방에서 개독 알방 꼴통놈 등 전문 시익권 똘마니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분명히 모욕적인 말을 맞거든요. 그러나 누군가를 특정 아고라의 그 사이트에 과학적인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접속자가 있는데 그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희석된 거, 희석. 똑같은 희석이에요, 이것도. 수치문법이에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요, 네 뭐죠? 희석되기 때문에 모욕죄 된다,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자, 우리 욕하는 것,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건 모욕이 되겠지만 한심하고 불쌍한 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 회장이 주택공사에 일방적인 논하고 있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다른 카페에서 파가지고 마치 그 포원자가 다른 그 글을 올린 자를 갖다 지칭하는 거, 이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다음 아고라 강령에서 뭐 개독알밥, 이것은 희석돼서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판례를 갖다가 정리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게 복과해도 명예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요. 원래 위법성 조각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정당방위, 긴급비난, 자고 이런 거잖아요.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손죄는 큰 틀이 이겁니다. 큰 틀.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명예손죄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몇 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전파성 이론입니다. 전파성 이론. 만약에 자 다수설은 직접 인식성. 자, 우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한 상태, 이게 의미가 뭘까? 다수설은 직접 인식성설이에요. 직접 알아들어야 된다.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한 명한테만 이야기해서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성 이론인데 이 판례. 그래서 시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뭐가 나온다? 전파성에 대한 판례. 즉 어느 경우에 전파성이 있고 어느 경우에 전파성이 없는가. 전파성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가 나옵니까? 요거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그렇죠? 요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시험의 출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전파성 이론. 두 번째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세 번째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죠.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는 우리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란 말이에요. 아까 봤지만 외부적 명예.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예비, 음모, 미수법 없다고 그랬죠. 오직 기수만 처벌하고 우리 친고죄, 친여자, 모비사업, 그러니까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 친고죄지만 반의사불죄, 명출명, 명예훼손죄와 출명은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큰 틀 봤으니까 우리 세 가지 파트 있죠. 첫 번째 전파성에 대한 판례 정리하는 거. 두 번째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세 번째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교과서 몇 쪽을 다시 앞으로 가겠네. 교과서 몇 쪽? 자, 전파성부터 해야겠죠. 전파성. 자, 교과서 몇 쪽을 보자 그러면 134쪽 펴봐요. 교과서 134쪽. 우리가 명예훼손죄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뭡니까? 전파성이라고. 그래서 그 4번 봐요. 동그라미 4 중간에 공연성 있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가 뭘까? 다수는 직접 알아들어야 된다. 아니다. 판례는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했어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는 핵심 판례 봐요. 2번 봐요. 아까 봤지만
기대말이죠. 줄침문 봐. 줄침문. 기대말은 전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3번 봐요. 개인 블로그에 비공개 대화방. 아니 아무리 비공개 대화방에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건 전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 명예훼손죄의 시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어느 경우 전파성이 있고 어느 경우 전파성이 없는가? 전파성을 인정한 판례와 전파성을 부정한 판례 암기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파성 있는 거 3개, 전파성 없는 거 2개 넣어놓고 다음 중 전파성 있는 거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 몇 개가 있는가, 개수 묻는 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목, 전파성이 있는 판례하고 없는 법. 방금 봤지만 자 예를 들면 자 개인 블로그에 비공개 대화방 있잖아요. 이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없는 거 기대말 안 된다고 했죠. 기대말은 안 된다. 안 된다. 자 A녀는 자기 아들이 B의 아들을 때려가지고 입원시켰단 말이에요. A가 B의 아들을 병원에 가서 당신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 자, 정신병 경력 사건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피해자의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피해자 엄마한테. 엄마가 자기 아들 이야기인데 어디서 떠벌리고 다니겠으면 떠벌리고 안 다니겠죠. 정신병 경력 사건, 이것은 전파성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19명 193명 많잖아요. 회원. 또 회원 30인 이런 것들이 전파성이 있단 말이에요. 30명. 친하지 않은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친척이라는 거, 친척은 전파성이 없죠. 친구는 있잖아요. 친구는 전파성이 있어요. 친구는 있어요. 그러나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친구, 이건 전파성 없어요. 구별 잘해야 돼요. 이혼소송 남편의 친구는 전파성 없습니다. 또는 발언을 유도한 구원파 신도한테, 구원파 신도한테 유도당해서 신도한테, 이것도 전파성 없단 말이에요. 측근도 그래요. 측근한테 한 것도, 학교 이사장한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식당 등 공공연한 장소,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마을 사람 앞에서 하는 거, 마을 사람한테. 그래서 어느 경우 전파성 있고 어느 경우 없는가 있잖아요. 이 판례 암기하는 거, 이것이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키워드 가지고 외워야 된다고. 키워드. 그래서 교과서 135쪽 펴봐요. 교과서 135쪽. 거기 있잖아요. 표이죠. 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가 뭘까? 전파성의 판례거든요. 그래서 거기 1번 봐요. 핵심 판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한 판례하고, 2번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한 판례죠. 묶어놓고 별표 2개. 니은번 봐요. 1번에 니은번 19명 193명. 디귿번 71명의 회원. 거기 A가 A가 B의 집에서 B가 주체발 B, 마을 사람은 전파성이 있어요. 마을 사람. 미음번 회원 30명. 비읍번 전혀 모르는 거, 일면식 없는 거. 그다음에 시옷번 식당 등 공공연한 장소 같은데. 그다음에 이응번 친목이 없는 사람, 전파성이 있어요. 그러나 없는 거 2번의 기업번 이사장, 동거관계 없겠죠? 당연히 동거관계 없습니다. 그다음에 식당 등 친척끼리 없대. 친척끼리 과부를 유혹할 때 그 미음은 나와요. 친척만. 시옷번 측근, 피해자 측근. 그 이응번 발을 유도하는 구원파 신도. 지번 그냥 친구는 전파성 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친구는 없습니다. 기자한테 말하는 거 기사화돼야 돼요. 기사화 안 되면 안 돼요. 기자한테 말하는 거. 또 직장 전자 게시판. 이 전자 게시판은 전파성이겠죠. 전자 게시판. 그렇지만 기자한테 얘기한 것은 기사화돼야 돼. 기자한테 한 것은 기사화 안 됐단 말이에요. 기사화 안 되면 전파성 없어. 그러니까 편집인이가 기자죠. 그러면 전파성이죠. 당연히 기사화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성을 인정한 판례와 전파성을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였죠. 그러고 나서 교과서 130조 봐요. 130조. 그 핵심, 제일 위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자, 1번 봐요. 첫 번째 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고, 또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성. 네가 이러이러해서 나쁜 놈이 해야지. 그냥 욕한 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스 1번 봐요.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 다 알려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알고 있는 사실. 이것도 될 수 있어요.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번도 봐요. 가치 중립적 표현.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가치 중립이란 건 뭡니까? 어느 표현이 안 들리는 거. 중립. 가치 중립적 표현도 명예훼손 언사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합시다. 자, 이미 사회의 일부에 알려진 사실 된다. 그리고 가치 중립적 표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3번 봐요. 전자 게시판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4번 봐요. 이미 있잖아. 내사 종결된 사건을 마치 내일부로 영정이 떨어진다 이런 말한 거. 이것은 사적시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사 종결 처리된 사건을 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명예훼손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음 페이지. 항상 명예훼손은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볼까요? 136쪽에 핵심 판례 1번 봐요. 자, A가 전임 목사에 대한 사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을 하기로 해서, 자, 신임 목사가 전임 목사가 여신도하고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도한테 물어본 거. 소문 확인 사건이죠. 전임 목사 소문 확인 사건. 당연히 신임 목사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죠. 왜? 그거 안 해도 가는 거야. 자기가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명예훼손 고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교과서 139쪽. 자, 핵심 판례 1번 봐요. 짙은 부분. 피해자는 식당에서 4명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2번도 마찬가지요. 그 줄침부 이제 더 이상 이명박이 개노하고 싶지 않다. 제대 후 광업병 걸리고 싶지 않다. 오늘 자정부터 시민 진압문을 거부한다. 이런 거 갖다가 전경대원 사칭한 사건이죠. 전경대원 사칭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X.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이걸 봤죠. 두 번째가 있잖아요. 139쪽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서예요. 310조 허위 보모 있잖아요. 307조 1항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을 할 때 처벌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자, 주목. A가 B에 대해서 고의로 명예훼손했는데 오로지 진실성, 공익을 위해서 공익성,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A 기자가 B에 대해서 명예훼손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진실로서 또 공익을 위해서 했고 상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진실성은 100% 지실 필요 없어. 일부 허위가 개입도 괜찮아요. 또 공익도 100% 공익이 필요 없습니다. 일부 사익이라든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100% 진실 필요 없습니다. 일부 허위가 있어도 괜찮아요. 100% 공익 필요 없어요. 일부 사익이라든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있어도 돼요. 그리고 상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A가 B에 대해서 명예훼손했다 하더라도, 즉 A는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자, 우리 310조에서 위법성 조각 배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데가 무죄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 형법제 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되는 게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307조 1항만 됩니다. 뭡니까? 진실사실적 심효선죄. 요것만 된단 말이에요. 진실사실적 심효선죄. 그러니까 안 돼요. 나머지 307조 2항 허위사실, 308조 사자명예훼손, 309조 1, 2항 출판물 명예훼손, 311조 모욕죄 안 됩니다. 어디? 307조 1항 진실사실 역시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례 정리하는 거, 이것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교과서 140쪽 해봐요. 140쪽.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줄침 부분. 핵심판 1번 위에 거.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죠. 진실한 거. 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익과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성. 그래서 우리가 자, 교과서 141조 어느 경우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가 되겠느냐. 2번 봐요. 제일 위에 있는 박스 2번. 특정 상가 건물 관리원 회장이 전 관리 회장이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 판결받은 사실을 알렸단 말이에요. 이건 위법성 조가 됩니다. 전 관리회장 폭행 사건 이걸 폭로한 거 위법성 조각됩니다. 전 관리회장 폭행 사건. 두 번째. 자, 3번.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 구원파 신학대학교 교수가 출판물을 통해서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를 지명해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단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됩니다. 그래서 구원파 교주 비판 사건, 그것 위법성 조각 무죄. 4번 아파트 동대표가 자신이 마치 아파트 관리비를 삥 따졌다, 횡령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사람한테 의혹 제기자가 과거에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거. 아파트 동대표 사건. 당연히 위법성 조각 무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전 관리회장 폭행 사건 위법성 조각. 아파트 동대표 사건 위법성 조각. 구원파 교주 비판 사건 신학자가 위법성 조각 무죄지요.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 자, 우리 교과서 140조 보면 핵심판 1번 봐. 진실한 사실. 아까 말했지만 100% 진실 필요 없어요. 100% 진실. 일부만 진실이면 돼요. 공익도 공공이익 짙은 부분 100% 공익 필요 없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도 됩니다. 그리고 2번 봐요. 그러면 오로지 진실이다, 공익이다. 이거 누가 증명한다? 피고인이. 거증 책임이 검사에서 피고인으로. 그래서 거증 책임의 전환 규정을 보고 있죠. 아무튼 자, 우리가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 오로지 진실로서 공익을 위한 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되는 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300조 1항만 됩니다. 진실사실 역시 나머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된 판례에서 우리 아파트 동대표 사건 위법성 조각이었죠. 그리고 구원파 신학대학 교수가 구원파 교주 비난 사건 이것도 위법성 조각 인정했죠. 전 관리회장이 체납비 분쟁으로 폭행했다. 전 관리회장 폭행 사건 유죄 판결 받은 사실 폭로한 거 이것도 위법성 조각 무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 시험의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였지요.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교과서 몇 쪽 볼까요? 교과서 몇 쪽?
144쪽 봐요. 교과서 144쪽.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뭘까? 자, 잠깐 여기 보면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이런 경우죠. A가 그냥 명예훼손해도 큰 범죄가 되는데 출판물, 신문 잡지 라디오 다 폭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더욱더 불법이 가중된다. A가 B에 대해서 고의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할까요? 비방의 목적. 목적법입니다. 이제까지 다 목적법이지만 유일하게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목적법인데 309조 두 가지 다 됩니다. 진실사실적 명예훼손, 허위사실적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이 자체가 공연하니까 공연성 필요 없습니다. 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인데 기타 인터넷이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공연하니까 공연성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목적품인데 자 조심.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B를 출판물에 변경했다.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은 상반되는 관계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상반되는 관계. 즉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단 말이에요.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출판물에 변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출명이 안 돼요. 출명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진실사실 307조 1항 진실사실 역시 명예훼손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외적으로 원래는 우리가 310조 위법성 조항은 요것만 했잖아요. 310조 1항만. 그렇지만 이럴 때 자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비방의 목적이 문제에서 출명이 안 되니까 307조 1항 진실적시 명예훼손 돼가지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항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국립대 교수가 여제자를 교수연구실에서 성추행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역 여성단체에서 검찰에 수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폭로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니까 출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실사실기명훼손죄. 그래서 오로지 진실로서 공유를 했다. 또 상당한 이유도 있다. 이럴 때는 위법성 조항돼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겠죠. 그래서 교과서 우리가 몇 쪽 볼까요? 자, 141쪽 봐요. 140쪽 봐야겠네. 140쪽. 교과서 140쪽. 제일 밑에는 행심 판례. 자, 1번 봐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 의사 내지 목적을 이용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공공이 있을 때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니까 출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봤죠. 307조 1항 진실사실적시 목적이 되고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다시 145쪽 봐요. 145쪽. 자, 핵심 판례 봐요. 1번 봐요. 주침 부분 신문지상에 게재하면 출명이 됩니다. 출명. 그렇지만 2번, 3번 못 봐요. 산후조리원 댓글 사건. 3번 성형시술 댓글 사건. 우리 산후조리에서 댓글 쓴 거. 또 성형시술 만족 못하고 댓글 쓰는 거. 이 정도는 출판물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아까 봤죠. 국립대 교수 여제자 성추행. 이건 된다고 그랬죠. 왜? 공공이익을 위한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하고 우리가 교과서 146쪽 핵심 판례 봐요. 줄침 부분 모조지의 사인펜은 출판물 아닙니다. 모조지 사인펜 쓴 거 조잡하지 않습니까? X. 그리고 3번 있잖아요. 3번 자 3번 2번 봐. 축협회장이 농림부 장관 비난한 거. 이거 비방적 없어요. 그래서
출판물에 명예훼손죄 안 됩니다. 또 한번 감사원 공무원이 재벌그룹 콘도미니엄 수익관에서 특혜야 의혹 기자회견한 거 이거 비방 목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또 대한항공 858기 당연히 안 되겠죠. 5번은 송일국 사건이에요. 송일국. 그래서 갑이 신문사 기자가 연예인 송일국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기자를 때렸다는 거 허위였거든. 그래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봤지만 명예훼손죄 복잡하죠. 봤지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전파성 판례 정리하는 거. 두 번째는 명예훼손죄 입법 조사 사유. 그렇죠? 요거죠. 세 번째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리하는 거. 이런 걸 이 판례를 꼭 정리하십시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